음원보다 라이브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수가 누가 있을까요? 가수 이미자 씨와 패티김 씨의 뒤를 이어 등장한 대한민국의 디바 국민 가수 이선희 씨. 현재 그녀의 명성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승기 씨를 발굴하고 키워준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소속사 대표와 이선희 씨는 알려진 것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일까요? 여기에 대해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선희 씨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져서 좀 더 깊이 알아보았어요. 이선희 씨는 1964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장녀로 태어났어요. 사실 위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 그녀도 너무 아파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려 3년간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남모를 사정으로 가수가 된 후 나이 논란이 있기도 했죠. 그녀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대처승이었어요. 대처승이란 스님은 스님인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스님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에 대처승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숲속에 있는 절에서 살다가 그 이후 민가로 옮겨 살았어요. 자기의 가정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던 이 순진무구한 절간에 사는 소녀는 초등학생 때 친구를 집에 데려왔다가 그때부터 되고 말았습니다. 반 아이들이 그녀의 아버지는 중이라고 놀리며 혼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몇 년간을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 계기를 통해 역전을 하게 됩니다. 5학년 때 반에서 뮤지컬을 하게 되어 반 전체 아이들이 배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처음에 맡은 역할은 비중이 없는 작은 참새 역할. 그런데 그녀의 노래를 들은 선생님이 그녀를 점점 더 비중 있는 배역으로 주다 결국 주인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로 친구들의 관심을 끌자 그녀는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노래를 불렀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웅변, 연극, 합창 등을 하며 더욱 활발해졌고 운동회 때는 학생들을 리드하며 응원을 하는 짱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래로 불량한 친구들을 선도하기도 했어요. 그녀의 노래를 들은 불량한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었고 자기의 힘든 점을 털어놓으며 그녀의 충고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때는 밴드에서 싱어로 활동하며 엄청난 가창력으로 이미 크게 주목받았고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아 신촌의 음악 카페를 활보하며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소녀들을 강타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대학생이 되어 1984년 강변가요제에 참가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 유명한 제이에게. 스치는 바람에 제이 처음 그녀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일찍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여가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애절하게 부르는 부분은 한없이 가녀린 여성인데 갑자기 폭발하는 고음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용기를 내면 이렇게 용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이런 그녀의 카리스마는 당시 여성들에게 묘한 해방감을 주었죠. 여자는 항상 곱고 여리여리해야 하거나 섹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있게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1980년 조용필 씨의 오빠 부대가 탄생했다면 1984년부터는 이선희 씨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가요 역사상 최초로 언니 부대가 생기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죠. 제이에게라는 노래 한 곡으로 그녀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이에게라는 노래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곡이었다고 하죠. 이세건 씨라는 작곡가가 당시 조용필 씨를 비롯한 유명한 가수들에게 이 곡을 보여주었는데 다 퇴짜를 놓았다고 합니다. 화가 난 작곡가는 악보 뭉치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이선희 씨는 내가 불러도 되냐고 허락을 맡아 강변가요제에서 부른 것이었어요. 앨범을 내기도 전에 제이에게 한 곡으로 먼저 떠버린 그녀는 그 후 정식 앨범을 내기 시작했고 앨범을 내는 족족 앨범 안에 있는 곡들이 멀티히트를 하며 성공했습니다. 옛날이여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은 난 괜찮아요.
1980년대 후반 큰 인기를 모았던 만화 영화 달려라 하니의 주제곡을 불렀고 그 인기에 힘입어 어린이 뮤지컬에 출연해 전회 매진 기록을 세우며 뛰어난 연기력까지 갖춘 당대 최고의 핫 아이콘으로 등극하며 여세를 몰아갔어요. 달려라 달려라 하니 일집부터 6집까지의 전성기 때는 국내 모든 부분의 상을 모조리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는데요. 딱 하나 못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상. 대상을 받지 못해 그녀도 무척 속상했다는 것을 방송에서 말한 바 있어요. 아직도 그녀가 대상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은 이상하다고 평가받고 있죠. 비록 대상은 못 받았지만 잘 나가고 있었는데 1991년 27살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시의원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선희 씨는 자신이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청소년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고 그래서 불우 청소년 돕기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 없이 자란 친구로 인해 일찍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진 데서부터 비롯되었죠.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단어 자체마저 생소했던 그 당시 학생 가장 돕기 기부 콘서트를 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40회. 20대 어린 나이에. 보통 20대들은 아직도 부모님 용돈 받으며 학교 다닐 나이에. 그런데 기부 콘서트를 하는데도 까다로운 절차에 정치인으로서의 타이틀을 보유하면 좀 더 수월할 거라는 지인의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놀라운 말을 하기도 하죠. 소속사 대표가 자기와 상의도 없이 이미 수락했다고. 이때 하지 않으면 여럿 다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잠시 뒤에 소속사 대표와 어떤 관계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과거 기사도 전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녀는 시의원에 당선되었는데요. 정치보다는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했고 세비마저 받지 않았습니다. 세비를 안 받는 것은 대단한 건데요. 마치 국회의원이 월급을 받지 않는 거랑 같죠. 그야말로 봉사였고 그녀의 봉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위안부 할머니를 돕기 위해 노래도 만들고 콘서트도 개최합니다. 당시 관심을 받지 못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목을 받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시의원을 하면서도 가수 활동을 병행했지만 90년대 들어오면서 고비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국악과 협업을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며 꾸준히 음반을 발매했고 음악적으로 더욱 큰 발전을 합니다. 사실 중학생 때부터 곡 작업을 해왔는데요. 당시 여성 싱어송라이터에 대한 인식이 저조했을 때라 가수가 되어 곡을 써가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10집부터 그녀가 직접 노래 작사 작곡에 참여하면서 음악적으로 큰 성장을 한 것이죠. 대표적인 그녀의 자작곡으로 명곡 라일락 칠 때와 천만 영화 왕의 남자에 삽입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인연이 있어요. 돌아보지 마 내가 가까웠어 인연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녀는 하늘이 주신 재능으로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늘은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편 윤희종 씨는 매니저로만 아는 사람이 많은데요. 원래는 기타리스트로 데뷔했다가 이후 작사가, 작곡가로 활동했고 이선희 씨와 결혼하기 전 이선희 씨의 곡을 무려 4곡이나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음악에서 사실상 은퇴하고 정치가들의 비서관이나 보좌관직을 하며 정치 쪽에서도 일한 바 있습니다. 남편과는 오랜 인연이었는데요. 1986년에 만나 1992년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93년 이선희 씨의 단 하나의 귀중하고도 소중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연달아 사업에 실패했고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집까지 경매에 붙여지게 돼요. 이런 어려움 속에 두 사람은 합의 이혼했고 딸의 양육권은 이선희 씨가 가지게 됩니다. 윤희중 씨는 재기의 노력을 했지만 계속된 사업 실패와 빚독촉으로 이혼한 지 10개월 만인 1999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빚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랬다는 말이 많아요. 이선희 씨는 당시 콘서트 준비 중이었는데 그의 사망 소식에 실신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이혼했지만 그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결국 서게 된 콘서트에서 이선희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 계신 분도 저를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선희 씨는 마지막으로 나의 거리를 부릅니다. 바로 전 남편 윤희중 씨가 작사, 작곡했던 노래였죠. 그대 떠난 이 거리에 바람만이 불어오네. 이 거리에 바람만 그녀는 더욱 열심히 그리고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위해. 나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녀는 아플 수 없는 긴 시간 이선희 씨는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인생 최고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며 계속 음반을 발매했고 음악적으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2004년에는 이승기라는 보물을 발견하며 스타로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이승기 사태로 인해 이선희 씨에게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 후 2년 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선희 씨는 2006년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이때 난리가 났어요. 각종 콘서트를 비롯한 가수 활동 계획이 전면 취소됐고 이선희 씨의 공식 홈페이지는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마저 결번이 되어 기자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선희 씨가 소속사를 떠나 권진영 대표는 이제는 더 이상 소속 연예인이 아니라 할 말이 없다고 했고 그때도 이선희 씨가 등재 이사였으나 본인 욕으로 이사직에서도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또한 더 이상 노래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가수 활동 중단의 의사마저 밝혔다고 합니다. 이 일로 미루어 보아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영특한 딸을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는데요. 그 남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혼한 전 부인이 한국에서 엄청난 폭로를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세 번째 결혼까지 실패한 남성이었고 이선희 씨가 네 번째 부인이 되는 셈이었어요. 이혼의 원인으로 이선희 씨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하기도 했죠. 미국으로 떠났던 이선희 씨는 3년여 만인 2009년 다시 돌아와 음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혼 14년 만인 2020년 소리 소문 없이 이혼했다는 것을 알리며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젊은 가수들과 가창력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음악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기 사태의 직면에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원래 이승기 씨의 꿈은 가수가 아니라 정치가나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노래를 접으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그때 운명처럼 이선희 씨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가수 제안을 받아 순전히 그녀를 믿고 가수로 방향을 틀었죠. 이선희 씨도 그에게 많은 정성을 쏟았어요. 무려 1년 넘게 집에서 합숙을 시키며 삼시세끼 밥을 해 먹이면서까지 지도해 주었죠. 이게 말이 쉽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또한 이승기 씨가 워낙 좋은 제목이기는 하지만 이선희 씨의 후광이 처음에는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녀의 위상은 가요계에서 탑이죠. 험난한 연예계에서 음으로 양으로 인맥으로 이끌어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이승기 씨가 신인이었을 때 이선희 씨가 출연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그를 데리고 나왔죠. 그렇게 이승기 씨는 이선희 씨가 디딜 발판을 만들어주자 훨훨 날게 되었어요. 이승기 씨는 그녀를 스승이자 엄마처럼 생각하고 믿고 따랐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선희 씨를 의심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선희 씨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녀가 이 일로 진짜 비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이 있을까요?
내가 무서운 게 아니야. 매니저가 무섭지. 우리 매니저님의 얼굴. 자, 부부 사이를 아무도 알 수 없듯이 겉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연예계예요. 이승기 사태에 그의 여자친구 이다인 씨의 엄마인 견미리 씨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착한 심성의 이승기 씨가 권진영 씨의 언사에 마음을 많이 다쳤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승기 씨에게 돈보다는 감정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부동산만 해도 100억 원이라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음원 수입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도 다른 방송 활동과 광고 등의 수입을 두 분 모두 은행원 출신인 부모가 잘 관리해 주었고 용돈을 받았으며 착실하게 재산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돈보다 이승기 씨는 배신감과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받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승기 씨와 소속사 대표가 무려 18년을 함께하며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관계였는데 이렇게 되어버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참으로 허망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이 깨끗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빈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박송은 사태와 마찬가지로 형이 잘못을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의 참담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진정으로 사과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여기에 이선희 씨가 거론되는 현상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아마 이승기 씨도 보이지 않게 자신의 은인 이선희 씨가 다치지 않도록 노력할 거라 믿고 이선희 씨도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애쓸 거라 믿고 싶어요.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니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조사와 영상 편집에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격려해 주세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